우리 이제 2-2단원 있죠? 2단원 2 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4-1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진도 다 하고 다음 주에는 전범위 할 거예요. 전범위. 자, 일단은 142쪽을 펴놔주고 이제 필기하면서 좀 같이 봅시다. 힌트요. 자, 봐봐. 자, 우리 학교 안으로 고속철도가 지나간다고.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 글은 고속철도 공사 계획을 두고 진행된, 자, 밑줄 쳐보세요. 협상의 과정을 보여준다. 두 번째,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두 집단이 협력과 조정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그 다음 수목구와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고속철도 공사 계획이 발표되자 수목구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모여 자, 고속철도 공사 반대위원회 별표, 고속철도 공사 공사 추진위원회 별표, 둘의 이제 협상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뭐부터 우리가 공부해야 돼? 계획을 배워야 돼. 계획. 자, 목적 봐봐. 지역 간 교통망을 강화해서 지방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거네.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 요거 별표예요. 수목구의 공사 구간이에요. 자, 여기 밑줄 쳐. 수목산 국립공원 일부 지하 끊고 수목고등학교 운동장과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거지 일부 지하에 이 공사 구간에 대해서 계속 자세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땅 속에 화약을 넣고 폭파시켜. 그럼 공사 공법이라고 하더라. 공사 공법. 그러니까 공사 방법 같은 거야. 약간 좀 안전한 것 같아, 위험한 것 같아. 폭파시켜 버리니까 위험한 거지. 자, 지하 터널을 뚫는 방법으로 공사할 예정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써주자 우리. 땅 속에 화약을 넣고 폭파시켜 지하 터널을 뚫는 방법. 공법.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법이 서술돼 있다는 거야. 공사 방법이다. 공사 방법. 그다음에 전 구간, 얘들아, 전 구간 몇 킬로야? 300km의 속력. 주요 갈등이 뭐하고 뭘 가지고 갈등할 것 같아? 주요 갈등 내용. 구간 공법이야. 그리고 뭐야? 속력이야. 알겠지? 세 개를 가지고 부딪힐 거야. 알겠니?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사 구간.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공법. 세 번째 뭐라고요? 속력. 알겠니? 자,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 볼게요. 자, 별표 3개 치세요. 자, 고속철도 공사 반대위원회다 얘들아. 반대 입장이야. 입장 보세요. 새로운 고속철도 공사 계획에 위험한 요소가 많다. 특히 이제 밑줄 쳐야 돼. 수목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 그럼 얘들아 이게 환경 오염이니? 환경 오염이야? 환경 오염은 범위가 너무 넓어. 알겠죠? 환경 오염은 범위가 너무 넓잖아. 맞아? 범위를 좁혀서 수목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의미하는 거야. 알겠지? 다음 수목고등학교 학생들과 지역 주민의 뭐예요? 안전. 알겠니? 생태계 문제, 안전 문제야.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그리고 쌤이 장단컨대 최소 요구사항에서 시험이 주로 낼 거예요. 별표에서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최소 요구사항 쪽을 주의 깊게 봐주시라고요. 알겠지? 자, 첫 번째.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는 공사 구간에서 제외해라. 수목산 국립공원 지하는 제외해라. 그럼 이 말 안에 뭐가 담겨있는 것 같아? 공사 구간만 변경해주면 뭐 하겠다? 받아들이겠다. 오케이? 그럼 공사 자체를 완전히 100%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그 다음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구간은 자, 봐봐.
학교와 주거지야 안전이 확보된 방법으로 공사하고야. 그럼 아까 파괴시키는 거 기억나지? 그거는 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 어딘데요? 학교와 주거지의 구간. 알겠지? 에서는 운행 속도를 뭐 해달라? 줄여달라. 그럼 몇백 킬로 안 된다? 300km 안 된다. 알겠니? 그러면 이 최소 요구사항을 들어준다면 우리도 협상할 생각이 있다. 얘들아, 협상할 생각이 없으면 여기 나왔겠어? 안 나오죠. 왜 나와요? 맞지? 자, 그래서 대안. 공사와 운행의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지역 주민의 고속철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 우리는 뭐까지 해주겠다? 홍보까지 해주겠다. 알겠니? 뭐가 확보된다면? 안정성이 확보된다면. 알겠니? 이게 반대위원회 입장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엔 추진위원회 입장 가보자고요. 자, 보자. 고속철도 공사 추진위원회다. 여기 별표. 자, 입장부터 보세요. 새로운 고속철도 공사는 자, 밑줄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이야. 조심할 점. 개인 차원의 경제적 이익이 아니에요. 누구 특정 사람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이 확대되면 봐봐. 서비스 이용 지역 확대. 두 번째,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 자, 요런 어때? 좋은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잠깐, 최소 요구사항 별표. 중요한 거예요. 꼼꼼하게 여기는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구간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학교와 주거지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학교와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것이 2배 이상의 시간 비용이 발생한대. 그럼 차라리 어느 구간 변경은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국립공원 구간. 알겠니? 잘 봐봐. 국립공원 공사 구간을 변경하는 것보다 학교 주거지의 공사 구간을 변경한 것이 2배 든대. 그럼 여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 대신 여기는 좀 바꿀 의향이 있다 이 소리야. 알겠지? 오케이. 그 다음 지하터널 구간의 최소 운행 속력은 자 200km 주어야지. 그러면 200km 정도는 우리도 뭐 할 생각이 있다? 생각할 수 있다. 알겠죠? 자, 대안. 철도공사 때문에 생기는 불편을 보상하기 위해 보상 동그라미. 주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겠다. 그럼 왠지 나중에 반대위원회 입장에서 추진위원회한테 뭐를 요구할 것 같아? 구체적으로 뭐 해줄 건데? 알겠어? 구체적으로 보상 뭐 해줄 거야? 할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뒤에. 알겠니? 자, 그럼 지금 각 입장들을 봤어요. 우리 문제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자, 1, 2번 두 문제 있어요. 지금. 자, 고속철도 공사 반대위원회다. 얘들아. 반대위원회. 협상 전에 준비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지하 터널 구간의 공사 방법에 대해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했다. 최소한의 요구사항 얘기했잖아요. 공사를 하면 지역 주민과 수모 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주장했다. 공사와 운행의 안정성이 확보되면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진로에 홍보하겠다고 제안했다. 4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4번 눈으로 읽어보세요. 읽어보셨어요?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어디 위원회가 얘기한 거야? 반대위원회 아니야? 반대위원회의 긍정적 보상 여기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 확인 불가능. 협상 전에 준비한 내용을 물어봤잖아. 그럼 봐봐 얘들아. 협상 전에 준비한 내용이 이거라니까 이거? 여기에 보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 5번. 수목산 국립공원의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이 구간은 공사권에서 제한되고 함조했다.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 가셨나? 자, 기억이 무엇인지 쓰래. 얘들아 기억 보자. 기억. 자, 기억. 여기. 주민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할 때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써있지. 자, 요거 좀 써보세요. 바로 요겁니다. 공사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뭐예요? 준비한 아직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종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공사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우리 글에 나오겠네요. 그럼 이런 대안을 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위원회를 뭐 해야 되니까? 설득해야 되니까. 알겠어? 그냥 해줘! 이러면 누가 해주세요? 알겠죠? 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래서 자, 공사추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야. 넘겨봅시다. 자, 144쪽 갈게요. 자, 이게 좀 힘들어요. 잘 집중하셔야 돼. 길어요. 길어서 힘들어요. 길어서. 자, 해봅시다. 일단 색깔이 다른 거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전 추진위원회는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얘들아, 시작하기라고 써있어. 시작하기. 협상 시작하기야. 알겠지? 자,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단계래요. 가봅시다. 자, 이번에 발표된 고속철도 공사 계획에 관해 수목고등학교와 수목구 주민, 환경단체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밑줄 치자. 철도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을 연결하고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우리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공공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난 10년간 준비한 공사 계획이며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물론 생태계 파괴와 안전 문제를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지만 끊어주시고, 그러면 반대위원회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어? 공감하고 있어? 공감은 해. 감정적으로는 느끼는 거야. 자, 그 부분은 검증받은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진위원회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반대위원회 뭐라 하는지 들어야죠. 자, 가볼게요. 요거 밑줄 치자 얘들아. 국가 차원에서 이익이 많은 계획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별표. 그러면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공감해요, 안 해요? 하네요. 공감은 해요. 그러나 어떻게 돈만 따집니까? 돈만. 경제적 가치만 생각하기에는 사람과 자연이 입을 피해가 큽니다. 자, 밑줄. 공사 구간에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상황과 학교와 지역 주민이 겪게 될 피해에 관한 충분한 대안이 없다면 저희는 고속철도 공사 계획에 반대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충분한 대안이 있으면 어떤다는 거야? 생각해보겠다는 거야. 알겠어? 완전 반대가 아니야. 가끔 이런 애들이 있어요. 반대위원회니까 무조건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협상이 왜 나오냐고요. 맞지? 이해 가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체크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 보자. 이제 조정하기 봐보세요. 여러분들 조정하기. 자, 조정하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해관계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한대요. 이제 가보자. 반대위원회. 자, 이렇게 보세요. 자, 현재의 계획대로 고속철도 공사를 한다면, 그 현재의 계획이 뭔데? 그냥 말랐게 뭐였어? 국립공원 가는 거, 그다음에 학교 주거지 여기 통과하는 거, 또 300km, 알겠니? 이런 것들. 자, 지하 터널이 학교 발해 아래에 진행하게 돼서 학생들의 안전이 위험합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리고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렇게 묶어봐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법률을 갖고 왔어요. 학교 주변에서 도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에 여기 밑줄 교육 환경 평가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너네 법적 절차 지켰니? 이 소리라고. 자, 추진위원회 보자. 학교 운동장의 지하를 지나는 터널 공사가 걱정되는 거 이해합니다. 저렇게 말하면 어때? 야, 상대방이 저런 식으로 발언해주면 느낌이 어때? 좋죠?
내 입장을 생각해 주는 것 같잖아. 맞아? 근데 만약에 추진위원회가 만약에 이래봐. 그죠? 이건 싸움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사람은 진짜 우리는 별거 가지고도 다 싸우지 않습니까? 뭐 먹으러 갈까? 하면 싸울 수도 있어요. 너네 연인들 있지, 연인들. 그러니까 남친, 여친 있잖아. 야, 먹는 거 가지고도 그렇게 많이 싸워. 그러니까 사소한 거 가지고. 그죠? 그때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네가 짜장면 먹고 싶은 거를 난 이해해. 이렇게 말해봐. 물론 나 뜨거워서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굉장히 어때요? 사이가 좋겠죠. 맞죠? 뭐 현실에서 힘들죠. 사실 그렇게 말하기가. 하지만 충분히 검증해 적합한점을 받은 교육환경 평가서를 제출했대요. 오, 밑줄. 교육환경 평가서 제출했대 얘가. 네가 막연히 걱정한 거와 달리 실제 위험도는 낮아.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이제 반대위원회 뭐라고 했죠?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끝나더라도 학교 바로 아래에 무려 300km로 달리는 고속열차가 수시로 지나는 것은 안전과 소음 측면에서 매우 불안합니다. 이제 밑줄. 학교뿐만 아니라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에서 고속철도 운행의 진동 때문에 건물에 금이 갈 수도 있습니다. 위험하다 이거야. 또, 자, 요거 이제 얘들아, 요거 별표 3개 쳐야 돼. 요거 별표 3개. 다 이유가 있어. 터널 내부로 토사와 지하수가 유입되어 땅 꺼짐 현상, 뭐라 그랬죠? 싱크홀 같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던데 동그라미 쳐봐. 하던데. 얘들아, 하던데라는 거는 어떤 의미야? 레알이야, 추측이야? 추측이야. 확실해, 확실하지 않아? 확실치 않은 거야. 근데 솔직히 협상에서 저런 말 하면 되니? 안 되지. 그죠? 자, 정말 이런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추진위원회 입장에서 약간 어떨까? 기분이 불쾌해요. 왜? 마치 우리 때문에 뭐 싱크홀 생긴다는 거야? 불쾌하잖아. 그리고 확실한 사실이야? 확실한 사실도 아니야. 마치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맞지? 자, 이제 봐봐. 그래서 너희들 요거 봐봐. 요거 이제 책으로 잘 봐봐요. 책으로. 뭐라고 써 있어요?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써 있죠. 여기 써 있지? 꼭 알아야 돼. 빨리 체크해 놓으세요.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반대위원회 쪽에서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발언을 고르시오 이렇게 할 수 있고, 또는 서술하시오 할 수도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미리 딱 체크해 놓으라고요. 뭐가 키워드일까 얘들아? 초래할 수 있다고 뭔데? 하던데. 요거를 키워드로 잡아놓으면 돼. 알겠니? 자, 추측의 의미. 자, 이제 추진위원회 열받았어요. 자, 열받은 게 딱 느껴집니다. 봐봐요. 지금 발언하신 내용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지하수의 흐름과 지질 특성에 관한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이 지역은 지하수가 유입할 땅 꺼질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불확실한 근거로 고속철도 공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으니 출처가 정확한 사실만 제시해 주십시오. 이제 열받았잖아 얘가 지금. 맞지? 그래서 대다수 국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철도 사업을 이렇게 반대하는 것은 동그라미 별표 3개. 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제 감정 싸움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저 지역 이기주의라는 단어에 당연히 반대위원회가 또 어떨까? 기분이 불쾌하겠죠. 맞지?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반대위원회 가보자. 색깔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데 깜빡했다. 자, 보자. 아니, 지역 이기주의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자, 밑줄. 물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추측한 내용을 얘기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기분이 어때요? 풀리죠. 맞죠? 풀리죠. 그치? 사과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 여러분들 스스로 아실 거 아니에요. 사과를 좀 빨리 하는 편이야, 안 하는 편이야? 빨리 하는 편이야? 현명해요. 저도 30대 초반까지는 자존심을 지키고 살았거든요. 대도 않는 자세. 대도 안 해. 근데 그냥 죄송합니다 하는 게 진짜 제일 좋아. 짱이야.
짠이야. 금방금방 넘어가.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범죄를 당했어. 근데 죄송합니다 어디 있어. 그런 거 말고 뭔가 갈등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냥 사과하는 게 진짜 빨리 끝나요. 진짜 빨리 끝나요. 특히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 알겠지? 금방 끝나. 그리고 빨리 사과하면 보상이 와요. 보상이 와요. 알겠지? 너 잘 살겠네 나중에. 어쨌든 보상이 와요. 자, 봐봐. 얘가 사과했다. 그럼 왠지 추진위원회에서도 뭐가 돌아올 것 같아? 똑같이 사과하는 거 나올 거야. 엄마 알겠니? 자, 하지만 안정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지하 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에게만 영향을 주는 문제가 아니라 철도 이용자 전체를 영향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3번 보세요. 근데 3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반대위원회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다. 맞나요? 사과하지 않니? 물론 출처를 밝히지 않고 추측한 내용을 얘기한 점은 사과드립니다. 했잖아요. 2번. 반대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싱크홀이 나타날 수도 있던 데가 과학적 근거야? 추측이야? 추측이지. 2번이 틀렸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반대위원회가 우려하는 안전성의 문제에 공감을 한다. 추진위원회는 반대위원회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출처를 요구하고 있다. 반대위원회는 안전성 문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나머지는 다 맞아요. 여러분들 4번 같은 문제는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빵점 방지용 문제예요. 협상에 임하는 태도로 틀린 것은 5번 보세요. 자신의 주장이 수용될 때까지 의견을 굽히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안 돼요, 여러분들? 협상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솔직히 4번 같은 경우는요, 풀 필요도 없고 복습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나쁜 거 고르면 되잖아. 우리가 공부할 거는 2번 문제가 되는 거야. 3번 문제가 되는 거지. 넘어가보세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보세요. 이제 추진위원회 나왔어. 얘도 사과하잖아. 봐봐. 제가 지역이기주의라는 적절치 못한 발언을 했습니다.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자, 하지만 이번 철도공사 계획은 향후 10년의 국가적 발전을 바라보고 추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안과 우려가 있으시겠지만, 자, 고속철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이 확대되며 끊고 수도권 외곽에서 도심으로 1시간 이상 걸리던 시간이 15분 이내로 감소됩니다. 끊고. 이야, 대박이죠. 근데 저기에 쌤은 좀 공감하는 거. 원래 내가 우리 동네가 보정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정동. 그러니까 죽전이라는 곳이야. 죽전. 알겠지? 근데 여기서 어쨌든 노량진이나 뭐 송파나 어쨌든 간에 이런 서울 쪽으로 출퇴근을 할 때 보통 이제 차는 잘 안 가져가요. 퇴근할 때 너무 막 졸음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차는 안 가져가니까 대중교통을 쓰는데 버스를 타기도 하고 지하철을 이제 쓰기도 하잖아요. 그럼 평균 1시간에서 빨리 가면 1시간, 보통 1시간 반이었거든. 근데 올해 GTX가 개통됐었어. 올해 GTX. 그래서 요걸 이용하니까 정확하게 어때? 근데 얘는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어서 문제야. 근데 그걸 배제하고 온리 그냥 어때? 운행 시간만 생각하면 1시간이 줄어요.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릴 게 몇 분? 30분 만에 가요. 그러니까 이걸 느꼈어. 그리고 환승도 돼. 환승. 알겠지? 그러니까 좀 비싸. 그래도 환승이 되니까 반값이 들어가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좀 개공감해요. 솔직히. 개공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직장 다니면 아마 공감할 거야. 어디를 다닐지 몰라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삶의 질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진짜 삶의 질이 달라져요. 세상이 행복하게 느껴져. 이게 뭐라고? 진짜라니까, 얘들아. 진짜라니까. 그래서 진짜 공감을 좀 하는 거야, 이거를. 그 다음에 승용차 이용이 감소하면서 밑줄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50만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대. 이런 공공의 이익이 있으니까
절대 이 공사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제 반대이원에 뭘 하나 봅시다. 국가 차원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우리 수목구 주민들도 고속철도를 이용하면 편리할 겁니다. 그러나 철도공사 구간 별표. 아니 내가 철도 만들어 이거야. 근데 문제는 구간을 좀 조정하자는 거예요. 알겠지? 구간. 자, 지금 계획한 공사 구간은 자 밑줄 쳐야죠. 36종 법정 보호동물의 서식지이며 철새 돌에 지은 수목산 국립공원의 지하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뭐가 파괴된다는 거야? 이 현안대로 진행하는 생태계 파괴. 알겠니? 자, 특별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을 고려했다면 이렇게 구간을 설정해서 안 됩니다. 그럼 반대위원회는 이 구간만 바꿔주면 이 공사에 뭐 하겠다는 거야? 적극 협조할 거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 의미야. 자, 그럼 우리 추진위원회 가볼게요. 자,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거. 자, 봅시다. 국립공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결과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은 얘들아 이렇게 해봐. 여기 해가지고 별표 쳐봐. 다 이유가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놔봐요. 자,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고속철도 건설은 대기오염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대. 왜? 철도 이용객이 늘어나면 도로의 차량이 감소해서 여기 뭐 이거 읽지 마. 이거 수치들이지. 이런 어때? 유해한 그런 뭐야? 물질들이 줄을 거라는 거야. 알겠죠? 그럼 잘 봐라 얘들아. 분명히 지금 앞에 반대위원회가 무슨 얘기했어? 환경오염 얘기했어. 여기 얘들아. 환경오염 얘기했어. 생태계 얘기했어. 좀 참여해줘봐요 여러분들. 요거는 생태계 얘기했지. 법정 보호동물 서식지 철새 도래지 얘기했잖아.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 낼 수 있다니까 얘들아. 자, 지금 추진위원회는 뭔 얘기했어? 뭐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뭐 미세먼지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논점이 좀 어때? 달라요. 알겠나? 그래서 반대위원회가 뭐라 했냐면, 자 봐. 지금 환경오염 문제가 아니고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맞지? 환경오염이 아니고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호라고 임마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회는 국립공원의 지하를 통과하는 현재의 철도공사 계획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겨울 철새도래지 및 법정 보호 중 서식지를 보전하고 이 공사가 생태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별표 3개. 그러면 협상 과정에서 없었던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 애초 협상 전에 없었던 대안이 새롭게 제시가 됐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둘이 막 협상해. 그죠? 그러다가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 지금 첫 번째 대안을 누가 먼저 제시했니? 반대위원회야. 그래서 나는 여기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 제시원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대안 제시원. 대안을 하든 제안을 하든 상관없으니까. 자, 뭐라 했나 봅시다. 현재 공사 계획이 뭔데요? 국립공원 통과하는 거. 자, 밑줄. 농경지가 있는 동측으로 구간을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제안이 나왔어요. 자, 이제 우리 추진위원회 뭐라 합시다. 자, 농경지 쪽으로 구간을 변경하면 해당 지역의 공사 구간이 무려 3배나 길어지고 공사 기간도 늘어나서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으려고 지하로 통과하는 것인데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구간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처음에 추진위원회는 찬성이야 반대한 거야? 이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반대한 거야 처음에. 자, 이제 내려갑시다. 반대위원회. 자, 여기 이제 색깔 칠해주세요. 이렇게. 아닙니다.
현재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한다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천연기념물의 서식지 아래를 무려 300km 달리는 철도가 수시로 진행됩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진동과 소음으로 수목산 국립공원의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봐드릴 수 없습니다. 됐니? 자, 일단 여기까지. 자, 147쪽에 5번 보세요. 147쪽에 5번. 자, 이 글에 나타난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5번 문제 별표 쳐보자. 자, 1번 볼래 얘들아. 1번.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여 주장을 강조하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뭐 수치를 제시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추진위원회에서 아까 내가 공감한다는 거 있었잖아, 쌤이. 1시간 걸릴 걸 몇 분? 15분 단축. 기억나? 이 수치 아니야, 수치? 그러면 반대위원회에서 제시한 수치 있어? 36종 뭐라고 했어요? 36종 법으로 보호하는 동물들 기억나? 요것도 수치잖아. 그러니까 반대위원회든 추진위원회든 수치를 가지고 뭐하는가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인 거야. 나머지는 뭐 별 필요 없고요. 자, 6번. 반대위원회의 최소 요구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5번 봐보세요. 5번. 국립공원의 지하를 통과한다는 현재의 공사 계획을 변경해야 된다. 맞지? 지금 반대위원회는 최소한도로 국립공원의 지하 통과, 즉 구간은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안 나? 반대위원회가 어디로 바꿔달라고 그랬어? 아까? 농경지 동측. 맞지? 여기로 바꿔달라고 그랬잖아. 자,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협상의 절차 가운데 조정하기 단계는 서로의 뭘 써야 될까? 이해관계를 써주세요. 이해관계. 서로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고 쟁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정 합의보는 단계이다. 자, 이게 조정하기 단계예요. 자, 이해관계 써주면 돼요. 넘깁니다. 자, 마지막 이 뒷장하고 잠깐 한번 끊고 갈게요, 여러분들. 자, 슬슬 여러분들이 눈이 풀리기 시작하셨어요. 한번 더 끊어주고 갈게요. 자, 이제 보자. 자, 추진위원회입니다. 빨간색으로. 자, 네. 반대위원회의 입장과 우려하시는 바를 이해했습니다. 그럼 얘가 지금 뭐 할 지금 조금 의지가 있어? 노선 변경에 대한 의지가 좀 있나 봐. 응? 봐봐.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밑줄 수목산 국립공원을 피해 동측 농경지를 지나는 노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별표지. 근데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렇죠? 받아줬죠? 받아들였지? 그럼 우리도 뭐 해야 돼? 상대방한테 뭐 해야 돼? 제안해야지. 그죠? 봐봐. 대신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구간을 유지하게 해주십시오. 별표. 추진위원회가 공사 구간에 대해서 양보를 했고 양보하는 조건으로 새롭게 제시한 대안이야. 알겠니? 자, 이 구간을 포함하는 철도 공사 계획은 향후 전국 철도 연계사업 계획의 기반으로서 9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한 겁니다. 이거 어쩔 수 없대. 경기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다 합의 본 거라고. 이걸 어떻게 반대하냐?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니네가 받아들여라. 우리도 바꿔볼 테니까. 자, 그 얘기예요. 자, 반대위원회 한번 볼까?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 터널 공사와 철도 운행이 뭐가 보장된다면? 안정성만 보장된다면 구간 유지에는 동의합니다. 그럼 대신 안전하게 달라. 다만 두 번째 봐야 되더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공사 공법을 변경해 주십시오. 별표 3개. 왜 중요할까 이거?
협상 전에 나왔었던 제안이야? 아니야. 협상하면서 새롭게 또 제안이 나온 거야. 뭘 바꿔달라? 공사 방법을 바꿔주라는 거야. 공사 방법을 바꿔라. 알겠지? 그러니까 이 구간에 철도 운행은 오케이. 하지만 공사 방법을 좀 바꿔줘. 이 소리 한 거예요. 됐지? 자, 그러면 추진위원회 갑시다. 학교와 주거지 지하터널 구간에는 문화재나 진동에 예민한 구조물이 없습니다. 또 밑줄. 저희가 공사할 발파공법은 아까 발파공법이 뭐였니? 뭐 터뜨리는 거야? 폭탄 터뜨리는 거야. 화약 터뜨리는 거. 발파공법은 국내 최고 권위의 땡땡 학회에서 검증한 것입니다. 우리 안전하다 이거야. 자, 발파 시에 생기는 진동의 영향이 적정 범위 내에 있으므로 화약을 이용한 발파 형식으로 지하터널 공사를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반대 연애 봐봐. 얘네. 잠깐만. 왜 이래? 여기다. 자, 이제 봐보자. 지금 위원회 쪽에서 기존의 공사 방법이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 자, 반대 위원회 가보세요. 아닙니다. 저희가 다른 학회에 의뢰하여 발표. 다른 학회에 의뢰하여 조사한 결과로는 터널 공사에 관한 환경영향 평가에서는 진동 흡수력이 좋은 토사층을 골라 측정했기 때문에 실제 발파 공사에서 인산된 진동은 허용 기준을 초과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요거 밑줄. 새로운 의견이 나왔다고. 새로운 근거. 따라서 진동이 없는 공법을 사용해 공사할 것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 공법을 바꿔줄 것을 제안합니다. 자, 추진위원회. 이미 환경영향평가에서 안정성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걸 또 바꾸면 효율성, 경제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자, 반대위원회. 발파 진동에 관한 민원이 많을 것인데 그대로 진행하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추진위원회. 그렇다면 지하터널 전체 구간이 아니라, 자, 이제 새로운 제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하터널 전체 구간이 아니라 학교와 주거지 아래 일부 공사 구간만 공법을 변경한 것은 어떠신지요? 와우. 그러면 예를 들어 100에서 80은 기존의 공법대로 하고 여기 써있는 학교와 주거지 아래 20%의 구간만 뭐 하겠다? 새로운 공사 방법을 쓰겠다는 거야. 알겠지? 자, 새로운 또 제안을 했어요 지금. 자, 반대위원회. 그럼 학교와 주거지에 미치는 발파 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공사 방법 변경을 설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새로운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대안을 반대위원회가 거절해서 받아들였어? 받아들인 거야. 알겠어? 받아들였지 않지? 받아들였어 얘들아.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자, 또한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공사에 따른 불편을 감수하는 대신, 자, 두 번째. 학교와 주거지 아래 지하터널 구간에서는 고속철도 운행을 일반 열차의 평균 속력이 몇 킬로? 120km 낮춰주세요. 근데 아까 추진위원회의 최소 요구사항은 몇백 킬로였는지 기억나? 최소 요구사항 200까지는 내가 내리겠다. 200 이하는 안 된다. 처음에 얘기했어. 처음에. 그러면 또 저거 가지고 뭐가 나올 것 같아? 또 저거 가지고 또 갈등이 나올 거야. 알겠지? 오케이? 왜냐면 120으로 확 낮춰버렸으니까. 야, 근데 생각해봐라. 너네 새마을 알아? 새마을 기차 알아? ITX인가? 무궁화호 아세요? 무궁화호 안 타봤어?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구나. 일단 무궁화호가 기차에서 제일 싸요. 제일 저렴해요. 그죠? 저렴한데 느릴까 빠를까? 속 터져요. 돌아버려요. 근데 싸요. 뭐 KTX 타고 한 4만 원 정도 들게 무궁화 타면 만 얼마야. 매력적이죠. 맞지? 그치? 근데 어쨌든 KTX는 빨라요? 느려요? 빠르죠. 비싸지만 빠르죠. 그치? 근데 KTX를 만약에 무궁화호처럼 속력을 늦추면 그게 KTX니 무궁화니 뭐니?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반대이원에서 120으로 낮춰달라는 것도 사실 어때요?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철도지 무슨 철도가 아니야? 고속철도가 아닌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 보면 바로 여기 보세요. 잠깐만. 바로 밑에 뭐라고 나왔냐? 추진위원회. 자, 이렇게 봐. 잠깐만. 이렇게 보자. 추진위원회. 다시 할게요. 그 속력을 운행하면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철도의 취지가 무색하니 고속철도로서 최저 속력이 200km 낮추겠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별표야. 각국의 수많은 고속철도 운영 사례가 증명하니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봐라. 200km면 아무 문제 없다. 자, 반대위원회. 수목구 주민과 학생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자료를 주니까 너 믿어볼게. 하지만 밑줄 저희가 감수하는 공사의 불편함과 불안에 따른 보상이 없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본심이 나옵니다. 자, 보상. 그죠? 자, 보상 나왔어요, 지금. 자, 그럼 이제 추진위원회 한번 보자고요. 이 지역 주민들의 고속철도 접근성이 좋아지는 것이 가장 큰 이점이겠죠. 그러나 공사에 협조해 주심을 고려하여 자,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수목구 주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아직 모르겠지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야. 알겠니? 진짜 반대위원회가 짱이에요. 지금 협상이 진짜 신이야, 신. 계속 하나씩 따내오고 있어요. 맞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고 문제 딱 2개 보고 잠깐 끊고 갑시다.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추진위원회의 협상 전략이다. 추진위원회다. 2번 봐보세요. 2번. 상대 측 요구사항의 일부를 받아들이면서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노선 변경에 협조했잖아. 그리고 학교와 주거지의 지하터널 구간 유지 요걸 좀 받아들이면서 다른 얘기들도 하고 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적절히 지금 받아들이면서도 양보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이면서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8번에 2번이 여기서 보이는 가장 대표적인 협상 전략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9번 문제 가볼게요. 이 글에 제시된 쟁점, 주요 갈등 상황 같은 거야. 기업, 공사 구간 변경. 맞지 얘들아? 맞잖아. 결과적으로 어떻게 얘기가 끝났어? 동쪽의 농경지 쪽으로 옮기는 거로 끝났지. 그치? 그래서 기억 맞고. 자, 니은 공사 기간 변경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디귿 공사 방법, 공법 변경. 이것도 맞지? 맞지? 그리고 리을 운행 속력 변경. 그죠? 120이냐 200이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 기억 디귿 리을이 이 글에 제시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자, 다시 뒷장 가보세요. 뒷장 가면 이제 150쪽 마지막 단계인 해결하기 단계야. 이제 끝맺는 단계예요. 150쪽이.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150쪽까지 하면 뒤에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좀 끊고 150쪽 본 다음에 바로 4단원으로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